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던 휴식을 보낸 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원정길에 올라 0대2의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반 71분경에 쿨루셉스키와 교체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기자들로부터 로테이션에 관련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패배로 그를 벤치에 앉혀야 된다는 팬들의 의견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대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해리 케인 역시 벤치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이 팬들의 의견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와 더불어 영국 스포츠 중계의 양대 방송사 중 하나인 BT 스포츠에서 잉글랜드 수비의 전설인 리오 퍼디난드와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공격의 전설인 마이클 오웬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과연 최고의 축구 커리어를 보낸 두 선수는 최근 손흥민과 관련된 외부의 잡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는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리오와 마이클에게 최근 손흥민의 안 좋은 폼을 고려했을 때 그를 베스트 11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콘테가 원하는 변화일까요? 이 질문을 접한 리오 퍼디난드가 어이없다는 듯 먼저 말문을 뗍니다. 손흥민은 모살라와 더불어 지난 시즌의 득점왕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6경기와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팬들은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해리 케인을 벤치에 앉혀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손흥민과 케인은 저에게 만약 토트넘에서 제가 어떤 선수를 한 명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손흥민 아니면 케인이 될 겁니다. 둘 중에서 누구를 데려갈지는 너무 어려운 결정이고 어느 쪽이 나온다고 해도 좋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를 하겠죠. 손흥민은 톱 플레이어입니다. 톱 플레이어죠. 이렇게 퍼디난드는 손흥민을 최고의 선수라고 강조하며 되뇌었고 케인이 걸리든 손흥민이 걸리든 상관없을 정도라는 표현으로 It's a flip of the coi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직역하면 그것은 동전 던지기다 라는 말이지만 두 가지 선택의 값어치가 거의 동등할 때 쓰는 영어권 관용어구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사회자가 말을 이어나갑니다. 손흥민이 비록 지금 시점에 득점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이라는 팀에게 무언가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였죠. 이 수치들을 보셨을 때 두 분 모두 놀라셨던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화면에 손흥민의 90분당 기회 창출 통계 수치가 올라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의 90분당 기회 창출은 지난 8시즌 중 올 시즌이 최고치인 2.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수치겠죠. 모두가 손흥민의 폼이 떨어졌다라고만 했지 그가 토트넘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인 공격력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이 자료를 보고 이번에는 마이클 오웬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회 창출이죠. 이번 시즌의 손흥민은 다른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8시즌 동안 이번 시즌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라는 퍼디난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만약 제가 맨유에 있거나 리버풀에 있거나 맨시티에 있다라고 할 때 한 명의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손흥민을 선택할 거예요. 물론 해리 케인이 더 많은 골을 득점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지난 시즌 더 많은 골을 넣었어요. 손흥민은 젊어요. 그는 상대하는 팀을 매우 어렵게 만들죠. 제 생각으로는 위대한 선수라고 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는 지난 2, 3, 4년 동안 토트넘을 이끌어왔어요. 사람들은 계속 말해왔죠.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이렇게 투맨의 팀이다. 그런데 갑자기 몇 경기 조용했다고 그를 벤치로 앉힌다고요? 그래, 좋아요. 좋다고요. 만약 내가 당신들의 팀을 위해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지금 몇 경기 조금 못했다고 저를 벤치에 앉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당신들의 최고의 선수인데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의견을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마이클 오웬. 팬들의 이런 답답한 반응이 얼마나 그를 속 터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때 퍼디난드가 말을 이어나갑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기 방법을 찾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콘테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확실하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가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없어요. 그는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이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손흥민과 케인의 최고 콤비 플레이하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이미 그걸 보여줬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나서죠. 이 이야기는 둘 중 한 명만 살아나서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이겠군요. 오웬이 받아치죠. 그게 핵심입니다. 절대적으로 손흥민을 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선수는 이미 서로를 함께 좋은 플레이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같이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팀에서 손흥민 대신 다른 톱 플레이어를 데려와서 팀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수가 손흥민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값어치를 해낼 수 있다? 라고는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리오가 묻습니다. 마이클 오웬, 당신이 선수로 활약했을 당시에도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케이스가 있었나요?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 거 말이죠. 마이클이 대답하죠. 저는 당연히 파트너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잘 어울린다는 좋은 격언이 있죠. 저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바로 리버풀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파트너로 뛰었었던 에밀 헤스키였어요. 그래서 제가 헤스키가 아닌 다른 선수들과 파트너십을 가졌을 때 그때를 잘 아시잖아요. 퍼디난드가 기억해냅니다. 앨런 시어러라든가 로비 파울러 같은 선수들이었죠. 오웬이 말합니다.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뛸 때에는 경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전진해야 할지, 자리를 미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건지,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에밀 헤스키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됐어요. 헤스키는 저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팀 플레이어였습니다. 로비 파울러와 헤스키의 조합도 좋았어요. 하지만 파울러와 제가 같이 뛰거나 시어러와 제가 같이 뛸 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향에 호흡 맞는 선수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뛰는 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BT 스포츠에서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웬이 손흥민 벤치행에 관한 팬들의 의견을 듣고 납득할 수 없어 했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처럼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웬, 이 두 선수도 전성기 시절 톱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손흥민의 벤치행에 대해서 단 1말의 망설임도 없이 절대 반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마이클 오웬이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하며 말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웬이 말한 것처럼 케인과 손흥민은 서로 다른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선수는 이미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수년간 검증을 마친 최고의 공격 파트너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파트너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들입니다. 왜 이 두 선수를 살리려고 하지 않죠? 왜 팬들은 이 두 선수에게 의문보를 다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강팀으로 분류되지도 않던 토트넘에서 이룬 그들의 업적이라면 더욱 놀라운 성과 아닐까요? 리오와 마이클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잉글랜드의 토트넘 팬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흥민을 빼고 히샬리송을 넣으면 몇 경기 더 반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쿨셉스키와 히샬리송이 아무리 그들의 커리어 최상을 찍는다고 해도 절대 손흥민 폼이 좋을 때의 퍼포먼스와 공격 포인트에 근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손흥민의 지원 속에서도 4위 싸움이 힘들었었다는 것을 알기에 히샬이나 쿨셉들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토트넘이 4위 안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이 살아나지 않으면 토트넘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난 풀럼전과 같이 손흥민의 경기력이 가장 살아났었던 경기들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었던 경기였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